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16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이 762선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141원선까지 올랐습니다. 미국발 원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2포인트 빠진 2214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빠지면서 45,000원대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어제 빠졌던 만큼 그대로 오릅니다. 오늘 0.5% 회복세 나오고요. 89,900원대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대차 4위권까지 올라와 있고요. 어제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큰 움직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22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22만 3,5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미국 약각 인하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등 어제 대형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6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1%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치 시 30%의 투자세 공제 법안이 이 상하원 양당에 동시 제출되면서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주로 지목되는 삼성 SDI와 LG화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소폭 빠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상승한 만큼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37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26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고 현대모비스가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LG 생활건강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142만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11위부터 15위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한지주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물산 현재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SK텔레콤이 오늘 0.2% 상승세,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11만 9천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03% 강보합권 762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케미컬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상승세에 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CJENM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21만 9천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이 어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6만 5,9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헬릭스미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26만 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컬 어제 2% 가깝게 내렸는데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요. 5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2%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0.57% 하락세, 6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강보합권, 펄어비스도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0.6%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전일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내용은 공사 수주이고요. 그 공사 수주는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입니다. 종사는 전일에 9.7억 달러 규모의 해양 생산 설비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것을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1조 1,000억 원 정도, 1조
40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도 관련 프로젝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시 내용에는 아시아 지역 선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업체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참조를 한다면 인도 쪽 프로젝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동사의 올해 누적 신규 수주는 연간 목표의 29%를 지금 달성한 것이고요. 또 오늘 새벽에 이란 제재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좀 급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가의 상승은 조선업에는 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주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유가의 상승, 또 어제 그 해양 플랜트의 수주의 성공은 또 수익성을 또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의 성공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해양 플랜트 추가 수주의 기대감을 안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여타 다른 업체죠. 현대중공업은 이미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삼성중공업에 좀 더 모멘텀이 가중될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시가가 4% 이상 상승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따라잡기보다는 밀렸을 때 매수를 하시는 투자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5,500원 정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라인 7,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안혜민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한국 패키지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4월 16일에 주셨던 라온시큐어는 벌써 13.9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 주셨던 광전자 0.74%, 휴비츠는 0.98%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39%, 동아지질은 0.57%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4월 16일에 주셨던 성우하이텍은 0.93%, 제로투세븐은 5.66%, 그리고 넷패스 신소재는 6.79%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동양 네트워크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안혜민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잉크로스 올라와 있습니다. 4월 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49.2%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키스트 올라와 있는데요. 3월 7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수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3위에는 하츠 올라와 있고요. 2월 2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58% 이상, 그리고 2위에는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3월 5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수익률 66.59% 이상 가져가고요. 1위에는 뉴트리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6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약 2달 만에 거의 수익률이 70%에 가깝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웰크론 올라와 있고요.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4.82% 이상 가져갑니다. 4위는 젠백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2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6% 이상. 그리고 3위에는 어보브 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7.19% 가져갑니다. 네, 2위에 키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3월 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50%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요. 1위에는 유지랩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무려 74% 이상입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55.64%. 7위에는 이철원 본부장의 FNF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8.65%. 6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58.86%.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코엔텍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59%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4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6.59%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최낙철 팀장의 잉크로스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69%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2위는 안혜민 연구원의 뉴트리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9.77%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뉴지랩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현재 74.33%가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께서 이 뉴트리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70% 근접하면서 목표가로 주셨던 17,0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뉴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2월에 추천해드리면서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 채널 다각화와 그리고 실적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전년 대비 114% 이상 이 영업이익을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사의 대표 제품이 에버콜라겐의 이제 GS 홈쇼핑에서 단독 판매되었으나 그리고 올해 현대 쇼핑까지 이제 진출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익성 높은 온라인 매출몰에서 비중이 이제 확대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에버스프링 쪽에서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이제 동사의 수익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이평선들을 타고 연이어 상승세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신규 상장인 주만큼 매물이 이제 두텁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홈쇼핑이나 또 현대홈쇼핑 그리고 홈앤쇼핑 등 지속적인 이제 행렬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러한 모습이 실적 성장이 올해도 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목표가를 제가 17,000원으로 이제 잡아드린 바 있지만 이제 2차 목표가는 27,000원 부근 잡아드리고 익절가는 24,000원 부근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빠르게 받아가는 형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4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빠졌는데요. 기업 실적을 앞두고 이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 초반은 상승세 나왔지만은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간밤에는 이 김정은과 푸틴이 25일 극동 연방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이 미국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급등세에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오늘 0.6%의 하락세 45,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1% 넘게 하락했지만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이 88,800원대까지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 그리고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셀트리 오늘도 강세 이어나갑니다. 어제 21만 원 선에서 22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 0.68% 이상 상승하면서 22만 2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까지 내려온 LG화학 오늘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7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도 빠집니다. 0.38% 하락하면서 1,000원 빠진 26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LG생활건강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 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0.4% 강보합권에서 23만 원 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권 0.1% 상승하면서 2,21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하면서 763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 띕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강세 이어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7만 7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CJ E&M은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신라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5천 원대까지 올랐고요. 헬릭스미스 오늘 0.39% 강보합권. 메디톡스가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케미컬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케미컬 0.7%의 하락세로 6위권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56,8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HLB가 1% 가깝게 상승,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9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7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잘 갑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3월 8일에 키스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0%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키스트 흐름을 봤을 때는 4,000원에서 4,200원대의 그 지지 구간을 지금 만들어주고 가면서 그 방향을 통해 지금 주가가 좀 안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지금 매물 그 지지 구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전에 이제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작년과는 좀 다르게 하나씩 조금 그 지지 구간을 만들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이제 부각이 크게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만약에 이 구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등락폭을 유지해 나가면서 4,000원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고 6월 정도의 흐름만 가져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김수현 관련 이슈를 통해서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매도하는 게 좋긴 하나 전체적으로 좀 더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한 6,000원 이상까지는 좀 바라봐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예민 연구원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스맥입니다. 이 스맥 같은 경우에 자동화 장비 및 그리고 로봇 등을 제조하는 이제 기계 사업과 IP 네트워크 장비의 제품과 납품하는 이제 ICT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 공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준비를 통한 이제 역량 강화와 실적 개선을 줄 수 있겠는데요. 이 동사의 이제 4차 산업과 이제 관련해서 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최근 이제 가상화 전문 기업 이 비즈머스와 총판 계획을 체결했고, 차세대 IT 인프라 이제 가상화 솔루션 HCI를 확보하면서 이 퍼블릭 및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에 이 변화를 좀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나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제 분리되어 있어서 이 설치부터 구축까지 장시간 좀 소요되고 있고, 그리고 운영자가 사용량에 따라 이제 이 자원 재분배 및 확장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운영과 또 유지 보수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머스를 통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해 이 IT 인프라 가상 솔루션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업체로서 이 향후 ICT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즈머스 HI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프라가 이제 하나의 장비로 이제 잠적되면서 통합 관리가 이제 가능하고, 아울러 이제 상면 이제 감소에 따른 총 비용 절감 및 손쉬운 이제 인프라 확장이 가능하면서 기존 인프라 대비 단기간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는 4차 산업에 이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부산 융복합 사업부를 이제 신설하고 산업용 IoT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이 지난해 상용화하면서 정부의 이제 주력 이제 정부 정책인 이제 스마트 공장 이 구축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로봇 사업의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이제 이 연구원과의 이제 과제를 통해서 우려용 이제 로보틱 카우치를 개발했으면서 이 지난 중국에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로봇 이외에 산업용 이제 로봇도 정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이제 사업과 연계해서 자체 개발과 또 납품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이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지난해 이제 스맥 같은 경우 이제 4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지난해 말 이제 수주 공시를 진행했던 이제 미국과 뭐 러시아 그리고 독일 이제 실적이 올해부터 반영될 것으로 이제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시장에서의
이 매출의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이제 한 5년여 동안 이제 하락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최근 대량 거래량과 함께 매물대 저항을 이제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약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실적이 대폭 이제 개선되고 있고 또 현재 이제 산업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이제 재편하게 이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4차 산업 이슈나 뭐 정책 이슈들이 이제 다시 부각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600원 부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95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유아용품 등의 판매나 이제 유통업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본업 실적 개선과 CK 패키지 이제 합병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사의 이제 의류 부분에서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해 온 바가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50억 이상의 좀 적자를 기록한 이제 모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년까지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진행된 이 적자 매장 이 정리와 그리고 세르반 이제 브랜드 철수의 수익성 개선 사업을 이제 통해서 이제 올해 이제 관련 적자 폭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아용품 이제 하장 브랜드의 궁중비책을 이 18년도에도 전년 대비 매출의 5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이제 284% 이상 고성장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성장세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간 중국 인바운드 증가에 따른 면세점 이제 판매 호조와 그리고 브랜드 재고 또 채널 확대가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본격화 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올해 큰 폭의 성장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동사의 이제 포장 사업부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CK 패키지와 이제 흡수 합병을 신설되었고 이 분유 뚜껑 이제 사용되는 POE를 글로벌 이제 분유 업체 및 제관사에서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독점 업체이고 이 해외 이제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데 주로 글로벌 단홍 등을 통해서 완제품 이제 50%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 분유 선호도가 이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 그리고 가만시 이제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첫 해로서 실적 성장과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주가는 우상향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 외국계에서 꾸준히 수급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가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판단되면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이제 9,500원 부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8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이 시스웍 같은 경우에 클린용 모터 그리고 제어기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어 이제 생산 라인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시스웍의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꾸준한 이제 외형 성장과 또 정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수혜를 기대감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웍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클린룸 이제 제어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모터, 또 제어기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의 원스톱 이제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면서 10년 이상의 이제 연속 운전으로 이제 입증한 안정적인 운영 성장을 이제 바탕으로 이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이 고객사를 통한 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의 이 초우량 글로벌 반도체 및 이제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이 이제 공급되어 있는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2016년도에는 중국의 이제 시장 이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내 이제 자회사를 설립되었고 그리고 중국 대형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조회사 등에서 제품을 이제 공급함으로써 이 구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제 이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제어 시스템 부문에서 국내에서 48%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획득하고 있고, 뭐 BLDC의 이제 모터는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14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30%대 외형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이제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이제 사업 일환으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무선 클린룸 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분야 이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이제 10만 명과 스마트 팩토리 공급 기업 이제 이 1,000개를 육성한다는 소식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 매년 스마트 공장 부국과 스마트 산단 이제 포함한 중소기업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이 예산으로 1조 2,886억 원을 이제 배정했는 바 있는데, 특히 이 현재 5,0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이제 2022년까지 2만 개 확대할 걸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동사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최근 이제 외국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 역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제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동사의 이제 본업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 이슈가 부각된다면 빠른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500원 부근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맥 그리고 제로투세븐 그리고 시스워까지 세 가지 종목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반정훈 소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J 콘텐츠입니다. 예, 이 기업은 드라마 제작 및 콘텐츠를 이제 유통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메가박스를 통한 이제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스카이캐슬로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이제 박스권 형태를 유지해 나가다가 이제 10월에 지수 영향을 대폭 이제 받으면서 그 조정폭을 좀 크게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11월부터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등락폭을 계속 연이어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 등락폭을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자도 이제 그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되면서 200선 위에 지금 안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J 콘텐츠리는 이제 올해 그 드라마 중에 굉장히 히트를 친 그 스카이캐슬로 이제 대박이 나면서 더 큰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였지만은 등락폭을 계속 이제 크게 가져가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흘러가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최고 영업 이익을 달성을 하는 이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단순히 방영으로 인한 인기가 아니라 이 드라마를 유통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그 매출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J 콘텐츠리는 그 재무적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즌제 드라마였던 그 보좌관 그 드라마인 그 보좌관에 대한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텐트폴 드라마에서도 2편 드라마에서도 2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꾸준히 제작을 하면서 올해 13편에서 15편으로 상향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작품이 13개에서 15개로 이제 좀 더 증가를 시키면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J 콘텐츠리는 목표 기대치를 좀 굉장히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술적 흐름을 보자면은 200선 돌파한 뒤에 지금 안착하고 있고요. 일전에 12월부터 등락폭을 가져가면서 박스권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통해서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계속 이제 위에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해 나가면서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의 고점이 5,700원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해서 300선까지 터치를 할 경우에는
그 10월에 지수를 작년 10월에 빠졌던 지수의 흐름 이상은 좀 더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흐름이 다소 그 저점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신규 드라마 제작적인 부분들과 재무적인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정폭이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5,700원 이상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다시 한 번 더 등락폭을 이어가면서 이전 주가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좀 등락폭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길게 가져가도 돼볼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8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글벳입니다. 지금 현재 좀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일시적인 조정폭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다 이제 생각을 하시고 관망하시면서 그 단기적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이글벳은요, 그 동물 약품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및 통신 판매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업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1월부터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까지 이제 굉장히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추세 전환을 하면서 대폭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1월 말에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나와주면서 주가가 흘러갔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그 구제역 관련된 아프리카 그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그 상한가를 찍고 더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였지만은 일시적으로 조정폭을 좀 받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점은요, 국내 동물 약품 업계 최초로 EU에서 GMP 인증을 취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미개척 지역인 그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수출 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글벳이 좀 더 주목을 해볼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급상승한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왔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협력을 추진할 것을 통해 남북 경협과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구제역은 구제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남과 북의 그리고 북과 미국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가져가고 있겠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그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좀 비즈니스적 차원이나 그 뭐 정부적인 차원이 좀 강한 것뿐이지 관련된 부분을 그 도움을 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그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언제든지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 차원으로 협력성이 필요성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글벳도 관련주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상한가로 인해서 이제 300선을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한 뒤에 안착을 하였고요. 저번 주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크게 하락한 뒤에 아래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좀 물량을 받아준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고 그때는 또 다음 날에는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살짝 달아주면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폭이 만회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과 지금 형태를 봤을 때는 한 번 더 크게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재료가 이제 소멸을 했을 경우에는 조정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립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입니다. 예, 금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지 웰페어입니다. 이 이지 웰페어는 그 선택적 복지, 그러니까 복지 패키지, 헬스케어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택적 복지 그 시장에서 약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은 좀 더 부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 4월 복지 플랫폼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5월까지 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까지 이제 급상승하면서 13,000원까지 갔다가 상승한 뒤에 이제 대폭 이제 12월까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로 많이 내려왔고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합권으로 강보합 상태로 좀 흘러가다가 2월 달부터 조금 더 추세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좀 강하게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면은 일전에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거래량 없이 이제 흘러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개인 물량 털어내기랑 이제 또한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통해서 좀 많이 누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지지 구간이 형성되고 다시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 포지션으로 취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가져가 보자면은 4월 2주차부터 그러니까는 저번 주죠. 저번 주 때 외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굉장히 크게 돌아섰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주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00선을 돌파한 뒤에 그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당분간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공 부분 채용 증가와 신규 고객사 확보로 인해서 올해 복지 예산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과점적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굉장히 주가에는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좀 더 크게 바랄 수 있는 점이 있으나 10,000원대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고요. 관련 이슈가 소멸이 될 경우에는 조정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600원입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 이글벳, 그리고 이지 웰페어까지 3가지 종목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강원랜드입니다. 1분기 컨센서스가 상회할 전망으로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7%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혜미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1분기 컨센서스 상해 전망 등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듯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 운영 업체인데요. 이 카지노 외에도 하이원 리조트 내에 호텔이나 콘도 그리고 골프장에서 스키장까지 등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 성수기 7월이나 8월 시즌에 이 스키 시즌에 맞춰서 입장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지노와 이 강원랜드의 워터파크, 리조트나 안에 루지 시설을 신설해서 이 레저 기능을 강화해
방문객을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강원랜드의 1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며 이제 5분기 만에 증가세를 전환해서 이 외형도 다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의 이제 1차 목표가는 이 한 36,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1조 원 해양 플랜트 수주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이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중공업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 이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삼성중공업이 사실상은 대체적으로 2014년부터 거의 2017년까지 거의 한 4년 정도의 이제 조정폭을 세게 많이 가져갔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조선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조선사가 이제 중국에 많이 뺏겼다라는 부분들을 통해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 심지어는 이 삼성중공업 자체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반적인 직원들을 그 무급 휴가를 좀 준 부분들이 있었다. 그만큼 좀 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작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크게 발생이 됐고, 지금 오늘자도 수주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그 조선업을 좀 뛰어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인건비는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은 그대로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을 통한 그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적인 부분도 좀 우수하고, 그리고 인건비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굳이 중국 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주 발생이 좀 크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겠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기술적 흐름을 좀 보자면은 지금 흐름에서는 다시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상승폭이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조금 좀 적금식으로 좀 묵혀놓는다. 그러니까 거치식으로 좀 묵혀놓으면서 네. 하는 투자를 지향을 하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9,500원 정도가 이제 전 고점인 부분들이 큰 고점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무난하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들고 가면서 안전지향으로 해서 들고 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이상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전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상한가 같은 흐름들보다는 뭐 크게 10% 이상 상승했던 부분들이 다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이제 보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적인 접근은 다소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10% 지금 들어가서 10% 이상 정도 한 달 정도를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소폭 빠집니다. 안혜미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 이제 호조 전망에 금일에 약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효성화학 같은 경우 효성에서 화학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서 이 재상장된 업체인데요. PP나 뭐 나일론 필름, 그리고 TPA, 뭐 TAC 필름 등의 이제 산업용 화학 제품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는 이제 LPG 가스 뭐 화학 제품에 뭐 원재료 이제 가격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이 효성화학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가능성이 높겠고, 또한 이제 효성화학은 지난해 화학 제품의 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을 뒤졌지만 1분기부터 점차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롤필렌이라는 PP가 이 디스플레이용 TAC 필름 등 다른 이제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중장기적 이익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더 나아가 2021년 이 베트남 신규 설비 이제 가동으로 중장기 이제 구조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서 이 15만 원대 이제 구간에 강한 매물대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이제 16만 원으로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2월 11일에 이 코엔텍을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2차 목표가인 1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익률은 59% 이상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코인텍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최종 처리업, 유틸리티 공급 사업 등을 영위하며 울산 지역에서 현대, 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대형 배출업체들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강세는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환경 규제로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데다 국내 매립지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폐기물 처리 단가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폐기물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엔텍뿐만 아니라 인선 ENT, YN텍, KG ETF 등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차 목표가는 15,000원, 최소 입저가는 만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쇼박스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영화 제작, 투자, 대금업 등 영위하는 기업으로 2003년 자회사인 쇼박스를 흡수 합병하여 영화 투자 및 배급 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2007년 메가박스를 매각하면서 국내에는 영화 콘텐츠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중국 극장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상업 영역 투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은 대수영화 97.5%, 수출영화 2.19%, 임대업 0.2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영화 8편 개봉 예정으로 영화 라인업 정상화입니다. 동사는 올해 메인 투자 작품 7편과 지분 투자를 진행한 영화 1편을 개봉할 예정으로 연간 개봉하는 7편 작품 수준으로 영화 라인업이 회복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2015년 이후 국내 시장에서 10%를 상회하는 관객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 시장 관객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2억 2천 명 수준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동사의 연간 관객 수는 2,170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영업이익 113억 원으로 흑자 전환 측면입니다. 2019년 영화 라인업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매출액은 1,075억 원, 전년 대비 57% 증가, 영업이익은 113억 원, 전년 대비 115% 증가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 목적에서 인원 추농이 예상되며 상관비는 전년 대비 6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화 배급 편수 증가로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고 이태원 클라스, 대세녀 등 인기 웹툰 IP를 확보해 JTBC의 방영 예정으로 드라마 사업의 성과가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영화 IP를 보유한 사업자로 커져가는 OTT 시장의 수혜 가능성이 가능성 그리고 꾸준한 배당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주가가 6,000원대 머물렀지만 작년에 개봉한 영화의 시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는 3,000원대까지 우하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실적 회복과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서 지금의 주가는 바닥 구간이라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221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23선까지 올랐다가 소폭 빠지면서 1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 동반 매수세 나오고요. 기관이 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0.1% 약보합권,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 뛰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빠집니다. 셀트리온도 장 초반에는 22만 2천 원 선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22만 원 선까지 이탈을 하고 21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6위권 여전히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요. 3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가깝게 하락합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11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7만 원 선 이탈하고 36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0.5% 하락세, LG생활건강도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29% 하락하면서 75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흐름 비슷합니다. 9시 4분경에는 6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약 30분 만에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쿱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0.5% 하락하면서 7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이 0.2%의 하락세, 21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신라젠이 오늘 0.3%의 강보합권, 그리고 헬릭스미스 오늘 잘 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까지 올랐고요. 메디톡스 여전히 5위권 지켜냅니다. 0.59% 상승하면서 6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케미칼 여전히 6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0.5% 약보합권 5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9만 1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2% 이상 하락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0.5%의 하락세, 6만 원 선 이탈하고 5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4% 상승하면서 1,14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GMB 코리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B 코리아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1982년에 일본 GMB사의 합자 투자 계약으로 해서 설립이 된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고 있고, 배당금도 좀 꾸준히 좀 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요 납품처로는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한국 GM, 그다음에 르노, 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와 그다음에 현대 파워텍이라든가 현대 유니아, 만도, 남양공업 등 다양하게 지금 주요 거래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좀 꾸준하게 좀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소차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전동식 워터펌프를 좀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전동식 워터펌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전기차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좀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그래야도 다른 종목이 또 시장이 살아나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는 8,340원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월 9일에 셀트리온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1% 넘어섰습니다. 이 목표가로 주신 21만 원 넘어섰습니다. 오늘 소폭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목표가를 넘어갔으니까 매도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19년도 상반기까지 좀 어렵고 심하면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많이 낮춰놨어요. 근데 최근에 2월 달에 1공장이 다시 이제 가동되었던 부분들이 팩트로 알려졌고 1분기 이제 1공장 정설했던 5만 리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밸리데이션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공급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1분기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지금 호재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빠져서 1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보유 관점은 계속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부분들은 좀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면 저점 매수 이런 투자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어닝 시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탠다드 푸어스 500 관련돼서 이번 주에 15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이제 돌파에 대한 시도가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게 계속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눈높이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스탠다드 포스 기준으로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좋았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크게 또 영향은 안 미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마쳤을 때 이제 보잉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좀 빠지고 나스닥은 기술주 흐름이 최근에 괜찮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나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제 발표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좀 호재로 반영되면서 나스닥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란 제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외로 한 8개국 정도 인정해줬던 부분이 이제 5월 달에 만료가 되는데 한국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 부분까지 이제 좀 안 한다 해서 이란 쪽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역 관련되면서 공세 뭐 이야기도 나오면서 유가가 한 3% 이상 급등했던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석유 관련되는 유가 관련되는 어떤 개별주, 뭐 흥구 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고요. 조선주들도 이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게 좀 특징적으로 국내 시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선 좀 저점들 지지선 확인했는데 지금 아침에도 한 2214 정도 지금 코스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지 확인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기술주라든지 많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져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견조하면서 그 4월 달에 13일 정도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수가 거의 한 2조 한 5천억 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시작될 MSCI 관련돼서 신흥국들 그 한국도 포함이죠. 이 부분 축소가 좀 기대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견조함을 일단 기술적으로는 2200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견조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만 좀 잘 방어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좀 이제 핫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이제 기사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에클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클론은 그 항체
의약품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2017년도에 상장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신라젠이 상당히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제2의 신라젠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좀 등장을 했다가 2018년 한 해는 계속 이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이제 반토막 상태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 앱클론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다른 어떤 바이오 그 텍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회사들 같으면 물질 기반으로 그 신약 플랫폼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임상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요. 이 네스티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단순히 이제 국내만 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한국과 스웨덴의 합작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앱클론은 항체 관련되는 어떤 기술이 조금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쪽은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술력이 좀 탁월해서 두 회사가 합작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스티와 어피맵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바이오 시너지 형태의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한 13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AC101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중국 쪽에도 라이센스 아웃이 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데 특히나 좀 다른 어떤 그 플랫폼하고 특이한 부분들은 항체는 보통 이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데 이 네스티 플랫폼은 결합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 좀 물질에서 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특이한 어떤 에피톱을 발견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좀 이제 접합력을 높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존의 형태를 해서 기존의 이제 항체 의약품 특히나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내성이 좀 발행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내성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앱클론의 이 기술을 통하면 바이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AC10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과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임상물질 후보를 선정해서 올해나 늦어도 한 내년도까지는 국내 최초로 이 카티 관련되는 임상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카티 치료제가 면역 항암제에서는 면역 감문 억제제와 더불어서 가장 좀 핫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고가이다가 근데 좀 부작용이 좀 있죠. 면역 원성이라든지 내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네스티 플랫폼으로 물질과 이 회사의 그 독보적인 어떤 기술인 카티 관련되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단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카티 관련되는 임상 기대감이 조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업 가치가 좀 중기적으로는 지금 시총이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어떤 동종 업체 대비해서 이중항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카티도 있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플랫폼이 2가지 이상 있고 파이프라인이 한 13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가총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가격 전략으로 보면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앱클론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5만 5천 원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장중 저점 좀 눌림목으로 한 5만 3천 원 이하 정도로 노려보시고 안 되면 뭐 종가 기준 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전략으로는 한 6만 원대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4만 9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